5월장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네. 시장의 격언 중에 4월엔 주식을 사고 5월엔 주식을 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보면 4월에는 오르고 5월엔 빠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반대거든요. 4월에도 빠졌단 말이죠. 5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세리메이 뭐 이런 좀 격언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4월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4월 동안에 가장 많이 좀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정도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세 종목 모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를 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지난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또 워낙 많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좀 격언에 또 한 번 좀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까 좀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이제 견뎌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리메이라는 어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올해 1월부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월에 좀 팔아야 될 것이 있냐라는 어떤 좀 의문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FOMC 회의가 좀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만 결국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아니라 긴축의 폭 혹은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연 3%까지 금리가 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좀 바닥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확실히 좀 많이 선조정을 받은 부분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에서 2,750선의 어떤 작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50에서 900선의 어떤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좀만 좀 견딘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은 우려로서 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완성차를 저희가 잠깐 점검을 했었거든요. 완성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지지를 하면서 든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괜찮습니다. 만도도 그렇고요. 화신도 그렇고요. 이 부품 업종들 좀 볼까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네.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3월, 4월에 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종목 장세에서 좀 업종 장세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다. 그게 이제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확실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하게 좀 터닝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 관련돼서 원금이 있었지만 좀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완성차에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등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신 말씀하셨지만 이제 2021년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242억 정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 한 447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배자 못 미치는 한 1.8배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률의 어떤 가파른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미국 지역의 완성차 핵심 라인업이죠. 2021년부터 좀 생산이 들어가면서 터닝 어라운드가 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의 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 좀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또 현재 또 OEM 쪽에 좀 배터리 케이스가 발주가 좀 분명히 시작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동사에게는 좀 수요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20-30%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뭐 화신 같은 경우 좀 탑픽으로 지금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신도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실적이 꽤 좋아진다. 탑픽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박성현 캐스터랑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불안해들 하셨어요. 주말 보내면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업종별 중에 그래도 조금 반응이 좋거나 흐름이 좋은 데가 있나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이 뉴욕푸닝과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왔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화장품주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갔었는데 장 초반에 좀 움직이나 싶더니 그렇게 크게 탄력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요즘 공연이나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엔터주에도 좀 관심이 높았는데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는 그래도 아티스트의 활동이 재개되고 앨범 판매나 콘서트가 시작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윤유민 FP님? 사실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엔터 4사, 특히 이제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 있는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훈풍을 좀 미리 좀 선반영을 했죠. 이에 따라서 2월 어떻게 보면 초부터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4월 이제 초까지 거의 2달 동안 좀 미리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에서 거의 확실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마스크는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좀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견고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네. 뭐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룹들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를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실외에서 어느 정도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충분히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IP를 좀 이용해서 사실 팬덤을 이용해서 NFT라든지 이런 좀 가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매출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쪽에서 어떤 팬덤을 이용한 좀 뭐 굿즈라든지 이런 좀 가상과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반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는 충분히 저는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JYP 엔터가 좀 탑픽으로 좀 계속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싸이의 신곡 나왔죠. 넷댓이라고 다시 한번 K-팝의 어떤 위력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BTS가 같이 참여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하반기 갈수록 조금 그 K-팝에 대한 위력이나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풍력 관련 업체들 한번 보죠. 두 업체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CS 윈드는 하락하고 삼강에미트는 오르고 이게 서로 다른 재료가 좀 있나요? 사실 이제 삼강 MNT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좀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풍력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삼강 MNT는 약간 조선 기자재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선과 이제 풍력에 대한 어떤 양쪽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이제 믹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 회사 중에서 유럽향 배출이 높은 것은 이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고 CS 윈드가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다변화할 때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지 독일에서 풍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발주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좀 예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러시아의 어떤 좀 계속해서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뭐 핵무기까지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살짝 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투심이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풍력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좀 드라이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탈원전만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좀 어떤 이러한 좀 에너지 정책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유럽향, 미국향의 어떤 매출 비중을 떠나서라도 계속 봐야 할 좀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향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좀 미국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아시아에 좀 매출이 많은 상황인데 네네.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강 MNT는 풍력보다는 최근에는 또 조선기자재와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사는 후육강관이라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이용한 커다란 파이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조선블록으로 갔다가 조선블록에서 이제 다시 아까 말한 해양 그 풍력 타워의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로 변신을 막 하고 있죠. 회사도 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캐스터님.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풍력 봤는데 풍력 말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들은 오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풍력도 좋지만 또 태양광 부분에서 OCI가 전거래일 8% 넘게 올랐는데 네. 오늘도 그 탄력 이어받으면서 현재 4%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도 들어왔고 현재 거래량도 좀 터지는 상황인데요. 이 태양광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받고 있는데 OCI 10만 원 선 뚫어낸 지금 정고점까지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OCI 지금 한 2, 3주 전인가 한번 네네.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10만 원 뚫을 수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10만 원 선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12만 2천 원대까지 워낙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부분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검증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폴리실리콘 생산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244% 사실 거의 급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태양광을 하는 이제 회사지만 좀 하나솔루션은 살짝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이제 하나솔루션에 비해서는 사실 좀 확실히 좀 약간 다른 결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태양전지의 어떤 태양광 패널에 쓰인 핵심 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집중적으로 관심이 받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사업이 거의 30% 이상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수혜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만 연간 3만 톤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오늘 6월 말까지 지금 3만 5천 톤까지 좀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장기적으로 뭐 6만 톤까지 그러니까 2배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좀 매수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지난주 네. 금요일부터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기관에 좀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거래량이 없긴 합니다만 좀 이런 매물 부담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좀 보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6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할인 좀 오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 네. 받다가 오늘 다시 오르는데 이 6개 업체들 좀 계속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흐름이? 사실 이제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뭐 차트상으로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식음료 관련돼서 거의 다 이제 뭐 6개부터 시작해서 막 다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종목들을 다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섹터별로 좀 약간 순환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끌어올리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뚜렷한 테마라든지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좀 기술적인 반등은 한두 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이 조금 이제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좀 유동성이 좀 많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 일회성으로 좀 그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쉬었다가 지금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매물대를 끌고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시장에서 소외되었다가 이제 집중을 받았다는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오려고 한다면 어떤 실적이든지 어떤 계속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기존에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반등 시마다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최근에 좀 1분기 어닝 시즌 관련해서 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 그중에서 좀 반등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민 FP가 가져온 이 시각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 FP께서 가져오신 공략주가 대호 AL이라는 종목인데요.
가져오신 이유하고 회사 내용 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네. 전장,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중에서 좀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들을 좀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왔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한 3가지 정도의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 뭐 주방용품이라든지 뭐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좀 여러 가지 제품의 좀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고급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고품질 주방용품에서 상당히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70년 정도의 좀 역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이제 2018년에 2차전지 사업을 좀 진출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좀 개발하면서 2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했는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양극재의 좀 핵심 원료죠. 한 5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2차전지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가 2020년 대비해서 64% 정도 성장을 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방 시장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열전도가 우수하죠. 알루미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2차전지 관련돼서 새로운 모멘텀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철도 산업 부분에서 지금 현대 로템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싱가포르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숨겨져 있는 뭐 2차전지 전방 산업 쪽의 하나의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